인간에게 생각, 마음, 영혼이 있다면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은 생각이다. 마음을 흙, 생각을 물, 영혼을 식물에 비유해보자. 식물의 종을 아예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토양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중 물 공급이 가장 조절하기 쉽다. 영혼을 교체하는 것도 어렵고 마음을 고쳐 먹기도 힘들다. 생각을 바꿔보도록 노력해보자. 한 가지 목표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분산해 놓으면 바구니 한 개가 깨져도 피해가 적다. 선생님을 처음 만난 2007년 2월 이후에도 경조증과 우울증을 한 번 더 앓았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마음의 파도를 여러 번 겪었다. 그때마다 선생님의 조언이 힘이 됐다. 조울병 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모두 취약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그러면서도 방어적 본능, 강인함을 갖고 있어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었다. 힘들 때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다. 이주연 기자의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독서와 고독을 사랑하는 나예의 나대는 연대기. 안녕하세요, 나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매주 한 편의 에피소드를 올리기로 야심차게 결심하고 다짐을 올린 것이 무색하게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있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도 하고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돌고 도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꽤나 이성적이고 삶에서 분명한 걸 좋아하고 호불호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에 저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분명히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쓰냐고요? 글쎄요. 저는 이것조차 명확하게 대답하지를 못하네요. 제가 가야 하는 길이 하나이고 어찌되었던 일에서 목적지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더 효율적으로 실수를 덜하며 빠르게 갈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 일 모드의 태도가 저의 인생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집 정말 단순하게 살았었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만을 정해야 된다는 강박, 그리고 그 하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 선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저를 보고 아직 길바닥에 뒹굴어 보지 않아서 그렇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다, 선택권이 없어지면 단순해진다라고 일침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운이 좋은가 봅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침대 옆 탁자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10,000원권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엄마가 저에게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책값이었거든요. 어쩌다가 엄마에게 책 한 권 선물해 드릴 수 없는 딸이 되었나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죄송하기도 했고요. 마냥 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그저 죄송하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그 정도의 책을 선물해 드릴 수 있지만 엄마가 그것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 돈을 놓아두신 걸 생각하면 저한테 미안해서 제가 참 죄송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마흔이 되어 퇴직을 하고 헤매는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도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자책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런 저를 견뎌주고 받쳐주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엄마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 나도 나를 견뎌야지. 내가 선택했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안 되겠지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견디자 하고 다시 다짐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응원해주고 누군가는 저를 한심하게 여깁니다. 답답하게 보일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저를 가장 견디기가 어렵고 답답하고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제가 저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해봅니다.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이게 두려움일지 회피인지 욕심인지 어떤 이유에서건 계속해서 심연을 파고들다 보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실패할까봐 두려운 게 맞습니다. 내가 이게 맞다라고 밀어붙였는데 아닐까봐. 그 끝에 아무것도 없을까봐. 내가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겁이 나죠. 그 과정을 즐겼다면 그것이 남겠지만 기본은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이런 마음이 계속 상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인이고 그렇다면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질 정도의 밥벌이를 하는 기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상을 누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저를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해서 우선은 생활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과 이거저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거, 다시 또 제안이 들어온 일들, 이런 분산된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하나를 잡고 가야 할지, 그러기엔 그 하나를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스럽고 하나만 선택해서 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크다고 느껴지니까 다 안고 가려고 하는데 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칠 것만 같고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제 안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스스로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조언을 따끔하게 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다른 시각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이란 없는 거잖아요. 조언을 해주는 분들도 어쨌거나 자신의 경험과 시각에서 타인을 보는 것이고, 그 말이 모두 정답인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관이나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제 안에 뚜렷하게 서 있지 않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듯 합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독고수다라는 콘텐츠를 하는 건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마저도 게을러서 글을 쓰다 말다 하고 그러잖아요. 미친 척하고 뛰어 들어볼까 하다가도 내일이 되면 멈칫하고 이런 끈기 없음을 매일 확인하고 있는 요즘인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가고 싶은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남들이 뭐라 하건 상관없이 자신의 주관대로 밀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바람에도 살이 에이고 멘탈이 약하고 연약해서 쉬운 선택에도 고민하고 그런 나약한 자신을 견뎌가면서 결정장애의 늪에서 허덕이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저만 그렇다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좋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또 없다는 거니까요. 저는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모든 상황을 저에게 좋은 쪽으로 분석하고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방어벽을 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무기 삼아서 대충대충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나 저처럼 불안한 미래 앞에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꼭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몰입해서 달려나가야만 정답인가? 내가 이거저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틈에서 저처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란 걸 얘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기도 했고요. 언젠가 지금 나의 이 서사가 나의 매력이 되고 강점이 되고 브랜드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들어야 되는 뼈아픈 조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주관이 너무 강하면 그것 또한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죠.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훈수를 두는 대신 응원을 해주겠죠. 저희 엄마처럼요. 만약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빠도 저를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는 훌쩍 커버린 저희 애들을 보면서 그녀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니까요. 아이들의 실패가 제가 보기에 절대 실패가 아니고 아이들이 나중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안전지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얼굴이 어둡다면 걱정이 되고 또 그 생활이 힘들어서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라고 해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 친구가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간다고 해도 그 아이의 선택을 응원해 줄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나? 그때 나눴던 얘기가 여전히 제 가슴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아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 번씩 그때 그 말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자기는 대학을 가지 않고 나는 그냥 바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원래도 사투리를 쓰지만. 아무튼 어릴 때 그래도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속된 말로 없는 머리는 아니었는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제가 그날 물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치킨을 먹으면서 공부를 왜 안 하는지. 아직은 초등학교 때라서 부모가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줬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 제가 엄마로서 함께 살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탓이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합니다. 그게 아직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 시절에 제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보면서 육아에 대한 생각,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게 완전히 바뀌던 때라서 가능하면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할 이유를 찾게끔 도와주고 싶었어요. 대화를 하면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선택지를 넓혀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교과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대학을 가지 않느냐고 물었죠. 대학이 너는 갈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지금 너에게는 가벼워 보이겠지만 대학을 그 졸업장만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절 그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고. 그때 너와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건데 가보지도 않고 필요 없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포기하는 거는 성급한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포장했나? 아무튼 제 기억에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냐고. 자기가 실패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엄마나 아빠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부서졌습니다. 아직 이렇게 어린데 벌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아들을 보면서 물론 그때 엄마 아빠의 이혼이 아이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이 이 아이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겪었던 고민들과 고통을 이 아이도 나중에 겪을 생각을 하니까 참 말은 못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이 아이의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그 두려움을 깨고 나아갈 용기도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응원해줬고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아빠도 저도 계속해서 아이와 얘기하면서 또 본인도 인생을 겪어보니 가는 게 좋겠다고 마음을 바꾸고 나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삶이 아니잖아요.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그 아이만의 맞는 방식이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응원을 해준 것처럼 저희 엄마가 제가 퇴사 때문에 고민을 할 때 인생 짧다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등을 두드려줬던 것처럼 틀린 방법은, 틀린 길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네가 부럽다고 응원해주고 아쉬움이 많다는 건 이거저거 많이 시도해봤다는 증거라고 저를 격려해주고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텐데 기꺼이 자신을 끌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해보자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싫어질 때도 저를 다시 좋아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 미워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애증의 관계랄까.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멋지게 되고 싶고 잘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잘 돼서 베풀면서 살고 싶고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고 금전이든 여유로운 마음이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여러모로 힘든 것 같네요. 이 시기도 지나가겠지만 이 시기에 이 방황을 이렇게 이야기로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시기, 이거일까 저거일까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 짜내는 시기, 머리가 터지도록 재고 따지며 나를 분해하는 시기, 누구에게나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양상이 달라지고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라서 되감기는 되지 않잖아요. 아주 거창한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 않나요? 저 또한 그렇고요. 인간을 아주 작은 우주먼지라고 생각하면 제 인생의 실패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그런 큰 기대를 하겠습니까? 적당히 관심 있고 적당히 무관심한 거죠. 제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듯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너무 저 자신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조금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겁니다. 벌려놓은 일들을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수습해 가면서 나아가야죠.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8월에는 또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고, 떠나왔던 곳에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너무 길지 않은 언젠가 예전처럼 엄마가 기꺼이 제가 선물해 드리는 책을 즐거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죠. 엄마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저를 일으켜 세워야 하니까요. 그걸 원하고요. 그래서 계속 글을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제 안에 해소되는 감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용기가 생기고 나아갈 힘이 생기고 잘 될 거란 믿음이 자라나니까요. 웃기고 유쾌한 재밌는 수다는 아니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언젠가 라이브에서도 만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정장애 늪에서 허덕이는 저의 아무 말 대잔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꼭 뵐게요. 지금까지 독서와 고독을 사랑하는 나혜였습니다. 오늘도 다정할게요.